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각 분분 대표들이 모여서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도 보상하라 주장을 해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천안의 카페 여사 사장 한 명이 그런 결의문을 읽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 뒤에 그분이 이제 삭발을 하셨나 봐요. 허희영이라고 하는 천안에서 카페를 하는 분인데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고 아주 그냥 매우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삭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그분 사연도 났고 MBC의 카페 대표분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다. 살고 싶어서 삭발을 했다. 월세가 2달 밀려 있고 전기세도 2달 밀려 있고 물류비도 1,600만 원 못 줬고 아르바이트 애들 급여도 못 준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MBC에 이 인터뷰를 할 때 대전에 있었는데 왜 대전에 갔느냐 하니 며칠 전에 자살한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10년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 2017년에 120석 규모의 카페를 천안에 차렸던 모양입니다. 레스토랑에서 10년 동안 남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차렸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인가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면서 월 매출액이 5,500에서 900으로 줄었어요. 6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임차료 재료비로 고정비만 2,300만 원이 들어가고 오로지 빚으로 살았는데 은행 빚이 2억에서 3억 5천으로 늘어났고 살던 집을 팔아 이제 빚을 일부 갚고 월세로 들어갔는데 집을 팔고 나니까 이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걸 각오하고 사채도 2천만 원까지 썼고 월세도 전기세도 2달 밀렸고 인생이 이제 벼랑으로 떨어졌고 2월 월세 전기세 낼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는 신용 등급이 6등급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이제 딸과 어머니 앞으로 유서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 생각해서 죽기로 싸워보자라고 해서 삭발도 하고 투쟁을 하는 것 같아요. K방역 믿어달라는 정부의 말만 듣고 빚을 내서 버텼는데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K방역 믿은 결과가 이런 거냐?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폐업을 했을 거다. 이제 폐업도 못한다. 폐업할래 해도 3천만 원이 든다. 철거 같은 거 다 하고 정리를 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이야기 이제는 지겹다. 1년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대부분이 당장 연체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정부와 정치는 선거만 생각하는 것. 이제 이게 실제 자영업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있겠어요? 그래서 한 달치 임차료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자영업자들이 신용 등급 관련 없이 대출이라도 받게 좀 해라. 빌린 돈은 코로나가 풀리면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문준용이는 딱 넉 줄 썼다는 거예요. 확인서에 피해 사실 확인서에. 문준용이가 받은 그 1,400만 원도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경쟁도 상당했죠. 6대 1이 넘었고 235명 가운데 215명이 문준용이보다 피해 사실을 훨씬 상세하게 기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떨어진 사람 중에요. 일부 떨어진 사람은 아예 그냥 무성의하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세하게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문준용이는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일주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큰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 이렇게 적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제출 서류에서 자신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새로운 문학 기술을 종합한 예술 개척의 사료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딱 요렇게만 적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적고 전체에서 34번째 점수를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1,400만 원이나 받아냈다는 겁니다. 문준영은 예술을 한다 해서 뭐 가정이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해졌다거나 집을 팔았다거나 은행에 대출이 밀려 있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대통령 아들은 지나치게 쉽게 이런 지원금을 받아내고 진짜 완전히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숨도 못 쉴 형편이 된 막장까지 몰린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내줄 피해 확인서 쓰는 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뽑고 안 뽑고 한 것은 아니라고 서울문화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다른 무엇을 가지고 뽑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공개도 안 하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천안에 카페하다 망한 저분과 문 아들, 이 두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둘 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두 사람의 상황은 극과 극인 겁니다. 어젯밤에 자정에 한 호프집에 불이 켜졌고 또 호프 업주들이 모여서 9시에 문을 닫으면 수도권에 호프집은 영업을 도대체 한두 시간 이상 할 수가 있느냐, 정상대로 장사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영업 제한 시간 폐지하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자, 너네들이 영업 제한을 하려면 왜 우리 업종을 영업 제한해야 되는지 근거나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근데 너네는 우리들한테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로 뭘 하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이렇게 이 상황이 오기까지 당신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영업 제한이니 지시만 했지 너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 적이 있냐? 너들이 잘못해가지고 막아야 될 때 막지 않고 또 놀러가라 하고 쿠폰 뿌리고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이런 실패로 인해서 벌어진 부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냐?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우고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지막이니까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자영업자 단체들을 처음에는 뭐 자영업자들 중에 좀 잘난 사람이 모아가지고 목소리 내보고 어떻게 좀 해볼라 하다가 나중에는 정권이 또 자영업자 단체를 컨트롤해서 장악을 해왔지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자생적으로 업종별로 생겨난 자영업자 단체들이 17개가 PC방, 코인 노래방, 호프집에서 매일 밤 12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이래도 안 들어주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밤 12시까지 무조건 영업을 해야겠다고 지금 밀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점 시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매우 골치 아픈 상황에 몰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시위는 생계난에 부딪혀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난 사람들의 시위가 제일 무섭습니다. 정권이 임자 만났습니다. 폐업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폐업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끝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 이 정권이 어떻게 감당할지 두고 보겠습니다.